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다음 주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겸직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전엔 그만두겠죠, 설마. 저는 청문회 그럴 때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왜 그러지?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그러면 왜 그럴까? 예. 그럼 혹시 방통위원장에서 낙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청문회는 권익위원장, 왜냐하면 청문회까지는 아직 네. 임명을 안 했으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네. 내정자예요, 저처럼. 네. 내정자 그렇죠. 뛰면 돼요. 그럼 다시 권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그래서 혹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지난 3월에 그 3월 30일 의원님이 네. 그때 그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무렵에 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냐 했을 때 두 사람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홍일 위원장이었어요. 김홍일, 김우곤. 예, 김우곤. 검사 2명. 그렇죠. 한 사람은 선배, 한 사람은 후배 이런 네. 건데 김홍일 위원장이 나는 인사청문회 나갈 자리는 절대 안 간다라고 고사를 해서 국민권익위로 턴했다. 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게 의심해 보게 되죠. 네. 근데 왜 언론은 의심을 안 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고 이건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네.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좀 이거 조사해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기자들도 해야 되지만. 민주당 대변인들은 세게 이제 논평은 세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날 내용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네. 그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익위원장 그 사표는 내셨습니까? 대통령은 수리하셨습니까? 네. 그 사표 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내셨어요? 대통령이 늦게 내라고 하셨습니까? 좀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답을 끌어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민주당의 1순위 낙마 대상자는 김홍일입니다. 김홍일. 내부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탄핵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와서 뭘 할까요? 1번으로. 들어와서 또 2명으로 네. 또 뭐 권익위에서 받아서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게 요 대목이죠. 예. 새 권익위원장이 왔다고 해봐요. 네. 그럼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권익위가 또 뭔가 조사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권익위원장이 와서 권태선 이사장을 문제 삼아서 뭐 거리가 제공되고 이러는 과정 시간이 약간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현 권익위원장 신분이면 그걸 동시에 처리되나? 하여튼 이상한데 제가 좀 이상한 의심.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뭐 한 손으로는 권익위원장으로 조사하고 한 손으로는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의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고 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권익위에서 받아서 MBC를 또 선보려고 하나? 네. 그래서 뭔가 또 의결하면 그 순간 탄핵입니다. 그 순간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거는 눈 뜨고 좌시하면 안 됩니다.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민주당 추천위원 넣어서 뭐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대대적인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섰다는 건데 대표적인 슬로건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라고 하고요. 네.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45%로 올리겠다. 이산가족 상봉 어디 남북 아니면 남한내? 이산가족 상봉은 당연히 남북 아니죠. 김건희 여사가 남북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최재형 목사에게도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응했다고요? 아니요, 북한은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획을 갖고 있다는 거 같아요. 기획이야 뭐 저기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12월 활로를 뚫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웃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다가 네. 이산가족 상봉해서 한 번만 뭐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 정부는 9.19 군사합의도 지금 사실상 남북 간에 깨진 상태고 네. 지금 연일 북한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북한이 동의해야 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이게 뭐 어디 헷갈려서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이런 기획을 진짜 가짜 뉴스 엄단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 엄단으로 지지층 결집을 한다. 그 지지층은 다 결집돼 있는데 뭘 그걸 하시려고 할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잠깐만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가짜뉴스성 발언한 것 같은데요. 그 명품 디올백이 네. 진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게 짝퉁 뉴스잖아요. 네. 네. 근데 짝퉁이면 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속은 거잖아요. 아니 하여튼 근데 좀 이수정 교수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큰. 그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웃고? 프로파일러 비슷하게 막 하셨었잖아요. 그분이 말을. 프로파일러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네. 정치 분석을 프로파일러식으로 할 것 같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확인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품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사고 네. 영수증까지 다 하고. 영상이 공개됐는데 안 본 건지 네. 그걸 보고도 했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다. 네. 예. MBC, KBS 상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보면 저도 KBS 프로그램에 뭐 적잖이 출연을 했었는데 안 잘렸어요? 다 잘리고 미리 나오고 그래요. 네, 나 잘리기도 하고 미리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진행자 뭐 교체, 뭐 프로그램 뭐 최근에 제가 9시 뉴스 봤더니 정말 이제 가관이죠. 네, 가관이에요. 네, 그런 그 상황입니다. 표현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사회자니까. 네, 사회자여서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을 보면 MBC도 그렇고요. KBS도 그렇고 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움직임은 부단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 중에 하나도 바로 MBC 장악이 아니겠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MBC부터 손보려고 하고 네. 그 무리한 행동을 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해야 된다 김홍일 위원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 방송 장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선배 검사까지 무리하게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보수 언론도 반대해요. 검사밖에 없냐고.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MBC까지 장악해야 총선을 완사이드하게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무리하게 하지 마 경고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협치 타협 노선을 거기다 들이대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분명하게 돼요. 지적하고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네.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네, 말씀 네.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TBS도 지금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돈을 안 줘요 예산을. 아니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문 닫을 위기다.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 권력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장이? 그러면 예전 같으면 대충 상식적으로 네. 그냥 돈 줄 건 주고 네. 그리고 말하자면 친오 뭐 친오 사람으로 채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문제다라는 얘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TBS가 90년에 개국을 해서 33년 만에 지금 문을 닫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뭐 진행자 패널 얘기 들어보면 아니 뭐 거의 출연하는 분들도 없지만 네. 방송국 거의 고사작전 수준이다라는 비판 위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별로 대응을 많이 안 하는 정치적인 발언도 안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TBS의 사장이 네. 저희들이 보기엔 친오 성향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TBS 자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너무 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비상식, 몰상식적인 일들이 뭐 도처에서 벌어지니까 여기까지 챙기지 못하는 건데 저는 이 의도가
저는 아예 다시 김어준이 돌아갈 터전을 봉쇄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하기는 네. 되게 그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심판 정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네. 네, 대선 이후 바로 치러졌으니까 그 남아 있었는데 다음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막바지 선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지자체는 서울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 그러면 TBS를 아예 없애버리면 고사작전을 해버리면 다시 재건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방송국을 없앤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 왜 필요가 없겠어요. TBS 아니어도 네. 친윤 언론 일색이기 때문에 필요가 굳이. 없다. 굳이 뭐 놓아둘 필요가 없다. 거기에 저는 재정난도 한몫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자면 언론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종편도 없고, 네. 종편도 전부 친윤 일색, 친윤 일색, 공중파도 전부 친윤 일색으로 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 전문 채널까지도 전부 무료화 이제 사용화 버리면 사용화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언론의 무기를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언론 결정론엔 빠지지 말자 우리가. KBS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네. 동접자 수는 특히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언론 결정론에만 빠지지 말고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열심히 퍼나르자. 좋으신 결정이십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언론의 불균형적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대한 언론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해서 늘 공백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입니다. 슈퍼위크죠. 네. 뭐 한동훈 장관 어떻게 될지 뭐 개각 명단에 들어갈지 빠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관을 석 달 하고 그냥 나와요.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박문규 산업부 장관. 예. 그다음에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뭐 무슨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 인사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세상에 음주운전, 폭력 뭐 이런 거 전과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자진 사퇴해라 민주당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 저는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 게 1억 원을 용돈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게 오늘 그 청문회 그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1억 그러니까 아들이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이고 용돈으로 준 거라 그게 송미령 후보자. 네, 근데 네.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인데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1억 원이 용돈이라니. 네. 부럽습니다. 증여세 빵원. 네, 제가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언제 엄마는 나에게 1억 용돈 한번 준 적 있어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세상이 된 겁니까? 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내가 1억을 용돈으로 주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저기는 그들만의 리그구나. 네. 1억을 용돈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문규, 이수정 등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수원을 탈환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원에 어떻게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 그런 전부 거죠. 민주당이 석권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장이 사실 수원의 맹주세요. 예,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인 진영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늘 아주 높은 격차로 당선이 돼서 네. 그 수원을 지키는 민주당의 맹주인데 이번에 출마를 못 하시잖아요. 국회의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뭐 몇 분이 노려요. 거기에 염태영 전 시장도 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 수원시장. 그래서 수원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거다. 무리수 두면 늘 뒤탈이 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올라오는 후보들을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그냥 용돈 차원에서 1억 정도 주는 분들이 지금 당장 100만 원
50만 원. 아니 당장 그렇잖아요. 점심값 고민하고 이런 청년 세대가 보기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저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에 선물하잖아요. 1억이 용돈이면 선물은 10억 좀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물? 예. 뭐 선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서로? 세상에. 와. 그래서 정말 깜짝 상상을 놀라서 넘어서는 수준이어가지고. 예, 1억 원이 용돈이라는 건 저쪽에서 아내를 사랑해서 땅을 받았다 이거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대체로 그런 이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